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밤부터 새벽녘까지 나온 뉴스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될 만한 몇 가지 뉴스를 간추려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스카이브리치 캐피탈의 CEO인 분이 FTX가 얼마 전에 240밀리언을 지급하고 블록바이를 인수합병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보고 이것은 하락장의 마지막을 끊는 시그널이다,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설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거 같다,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이제 전 했거든요. 스카이브리치 캐피탈 CEO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보이저 거래소하고 제가 보니까 쿠코인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인출하는 거에 관해서 루머가 되게 많이 돌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쿠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도 본인들은 인출 금지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보이저 거래소도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거래소인 건 분명해요. 아직까지 쓰리 어로우 캐피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셀시우스가 리커버리 플랜을 발표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와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좋았던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몇 달간에 걸쳐서 서서히 좀 긍정적으로 전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어저께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위로 올라갔어요. 2만 달러를 찍고 지금 19,000달러 하반기에 지금 현재 있는데, 19,700달러, 800달러 있는데, 여기서 극도의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도 무리수고 여기서 좌절하는 것도 무리수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연준 회의록이 일단 발표가 돼요. 지금서부터 4일부터 8일까지 각종 지표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 게 7월 8일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반에 실업률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번 주에 지표의 종지부를 찍을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달 말에 FMC에서 여러 가지 소스와 자료를 가지고 향후 몇 번에 걸친 금리에 관해서 아마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FMC 회의가 기로에 선 게 사실상은 이번 달 말에 있는 FMC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하반기 금리에 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 거다 저렇게 갈 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고, 일단 조금 찔끔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폭락할 거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한테 또 가서 뭐라고 막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유튜버를 보시건 아니면 다른 분들 차티스트 유튜버 하시는 분들을 보시건 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 내리셔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희망적인 뉴스죠. 셀시우스가 다시 리페이 했다, 120밀리언을. 그래서 120밀리언만큼 스테이블 코인으로 메이커 프로토콜에 빚을 갚았다. 지금 이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건 부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파산 직전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런 회복한다는 플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시장 전반적인 무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렌 노이너, CNBC인데 크립토 전문 기자인데, 셀시우스 무대 뒤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대출금을 적극적으로 상환하고 청산 가격을 낮추고 있어. 지금 현재 이제 상황에 관해서 이 사람도 이제 한마디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반기죠. 여기 퍼스트 하프 퍼포먼스인 2022 여기 써 있는데, 애플사 마이너스 23%, 마소가 마이너스 24, 알파벳이 마이너스 25, 아마존이 마이너스 35, 그리고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60%, 그리고 여기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70%, 알트코인만큼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국내 미디어 특히나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보면은 월가에서는 하반기 더욱더 안 좋을 거야, 여기서 50%더 많이 폭락을 할 거야,
4년 후에나 상승장이 도래할 거야라는 기사가 다 공통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실정이거든요. 근데 사람이란 심리가 어떠냐면 긍정론보다 부정론에 더 휩쓸리고 더 동조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사람이란 동물 심리 자체가 원래 거기에 더 휩쓸리기가 쉬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그 심리가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심리학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어쨌건 지금 이 떨어져 있는 수치만 보면 하반기 어떻게 상승하겠어. 아마 이런 물음표를 아마 던지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고 저는 일시적으로나마 저는 좀 긍정적인 시장이 도래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일시적이다. 이거는 장기 롱런 랠리가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거. 예. 그런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뭘 하나 발표를 한 것 같은데 7월 4일 토큰 분배 스매트계야 코드의 최종 검사가 이루어질 거고 7월 11일 날 관찰 모드에서 플레어 네트워크가 출시될 거다. 9월 11일 날 스파크 토큰이 15%를 가장 빨리 배포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15%가 될 건데 이거를 뭐 줄 건데 예전에 아마 스냅샷 찍으셨던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XRP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준다 해가지고 기다린 지가 벌써 얼마나 많이 오래됐나요. 그리고 송버드 같은 경우도 일부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되긴 하지만 메이저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조금 현재 안 되고 있는 현재 실정이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아마 실망을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XRP 관련해서는. 근데 플레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과연 뭘 하고 있나? 스파크 토큰을 이용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XRP는 무슨 거버넌스 조직을 꾸리고 있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 대부분의 대중 투자자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망도 많고 회의감도 있고 하지만 코인 시장이라는 게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진 않아요. 이러다가 뭐 단기간 3개월 동안 반짝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급작스럽게 많이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게 코인 시장이에요. 1년 7개월, 2년 동안 하락하다가 3개월 동안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켜 놓는 게 또 코인 시장이라는 거. 그거를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일반 대중 투자자, 이제 회의감을 느낀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플레어와 송버드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제 부정론이죠. 플레이어 네트워크 팀은 좋은 엔지니어지만 최악의 사업가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나. 몇 번이고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전문가들이다. 그러니까 블레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이것을 통해서 큰 수익을 못 거뒀기 때문에 상장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나올 거고 독일 무역 수지가 극악으로 지금 향하고 있고 다음 달이 되면 마이너스로 전형될 거야.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유럽의 전체적인 정치, 경제 방향성을 잡는 독일 무역 지수가 마이너스까지 치닫는다.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제로엣지에서 오늘 이 차트를 올리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건 뭐냐면 8일날 뭐 중요한 지표가 미국에서 나오긴 하지만 11일날부터 푸틴이 가스관을 잠궈버려요. 10일간. 그래서 21일, 이번 달 21일까지 가스가 아마 유럽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 파장으로 금융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시장을 어떻게 요리할지, 그것도 아마 관전 포인트이고, 만약에 뭐 폭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만약에 폭락이 온다면 아마 그 구간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 구간을 잘 노려보시는 것도 잉여 현금을 두셨다가 그 구간을 잘 노려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보셔가지고 아마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로 몇 년 동안 가는 거 아니야? 전 페이스북, 메타도 가상자산 시장 결제에서 빠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전 오히려 이걸 반대로 해석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기사를 읽어보니까 제 생각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가 암호화 결제 지갑인 노비의 플러그를 뽑고 있다. 그래서 샷다운 시켰다.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한 어떤 이런 사업에서 전략적으로 그냥 전면 철수하는 게 아닐까. 근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파일럿 테스트를 끝내고 또다시 다른 형태로 지금 다가오려고 준비를 한다. 근데 구체적인 거에 관해서 언급이 없어요. 일단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메타버스 개발에 중점을 둔 제품을 포함하여 미래 제품의 디지털 지갑 기술을 재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그게 없어요. 여기 시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구체적인 날짜가. 지금 현재 불안한 장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파일럿 테스트를 일단 끝내겠다. 그리고 뭔가 새로워진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이커머스하고 관련된 뭔가를 이제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하게 됐고, 금리에 관해서 이번 달 말에 지금 현재 CME FED 와치에서는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어저께인가 그저께까지 이제 86%인가 아마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0.75%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견해 자체가 92%까지 올라갔어요. 92.7%. 그래서 거의 뭐 지금 현재 아직 8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거의 0.75%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된 게 아닐까. 근데 0.1%가 되면 문제가 엄청 심각해지겠지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율에서 0.75% 금리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미 시장에 이미 선반영 됐기 때문에 그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력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건 0.75%, 92.6% 그리고 뭐 지금 주식장도 안 좋아, 코인 투자했는데 코인도 안 좋아, 내 직장에서는 잘리기 일보 직전이야. 그리고 뭐 내 위에 있는 뭐 대표라든가 아니면 뭐 사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나를 실적 압박으로 막 얽매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 많이 해. 근데 이게 짜증 바이러스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고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지면 이 짜증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일상을 살 때 나는 안 돼. 왜 되는 일 없어. 짜증내고 화내고 하루 종일 계속 이렇게 계속 지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 더 안 풀리고 인생은 꼬여버려요. 제가 그거는 장담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화를 좀 억누르고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안 될 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어차피 뭐 개인 채널이니까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집 근방에 있는 체육관을 다니다가 안 다닌 지 이제 오래됐죠. 근데 오랜만에 가서 제가 무거운 무게를 들려고 하니까 그게 일단 엄청 버겁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닌 지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다시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보다 이제 나이가 먹었죠. 40대 뭐 초반에 다녔었으니까 지금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기로에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엄청 흘렀죠.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저는 지금 운동을 다니고 다짐한 게 하루도 빠짐없이 가자. 가볍게 하거나 뭐 힘들게 하더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가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거는 내 미래에 내 건강을 위해서 하루하루 세이빙을 한다. 저축을 하듯이 내가 매일매일 야금야금 코인을 사두듯이 내 미래를 위해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짜증나실 때 시간이 뭐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30분이라도 아니면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시기 전까지 뭐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요런 거를 해서 나중에 코인으로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스트레스 많이 갖고 암 생기고 몸에 병 들어서 빨리 죽으면 다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코인 세이빙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 차원에서 체육관을 오늘 당장이라도 끊으셔가지고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매일매일 해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올해 말에 하반기를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2023년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이 많이 아마 바뀌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아마 인생이 바뀌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짜증 내봐야 더 내 인생은 꼬여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아마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똑똑하시니까 다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